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허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 생기는 거고 또 뭐 나만 알고 싶어하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으나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사실 소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도 나만 알아야지 하는 생각에 좀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십니다. 저희 대부도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핫한 투자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업시설 비율이 높은 지역, 주거시설 희소가치가 높은 중구 황학동과 다양한 업무시설이 개발되면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준비해봤습니다. 또 노후화된 시설들을 정비하면서 주거 환경이 현대화되고 있는 한강변 지역, 광진구 자양동과 쥐밸리 배우주거지로 거주 수요가 풍부한 금천구 독산동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자 문의 활짝 열려 있습니다. 2077-6363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문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이 TV를 보시는 분들을 성공 투자의 길로 보내주실 우리 조언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전문가 콜테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콜테리인지 아시죠? 글쎄요. 전화가 많이 와서 네. 콜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어떤 지역 분석을 또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구 황학동의 그 오피스텔인데요. 이 지역은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주거시설보다는. 그래서 주거시설이 굉장히 희소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지금 트리플 역세권인데요. 1호선, 2호선, 6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주변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중구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죠? 근데 네. 중구에서 저도 조금 잘은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황학동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서울 도심 한복판 중 마지막 노른자 지역인 중구 황학동은요. 2호선, 6호선의 환승 구간인 신당역이 지나는 역세권 지역이자 종로구와 동대문구, 성동구 등의 다양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편리합니다. 서울 도심의 젖줄로 연간 1,000만여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명소인 청계천을 품고 있어서 쾌적한 자연 환경도 누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황학동에 위치한 중구는 대한민국 금융 1번지로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 본점 등 260여 개의 금융기관이 밀집돼 있어 약 40만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의 배후 수요로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거지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곳으로 최근 도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중구 일대 노후 주거지 개발 압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중구 황학동이었습니다. 네, 황학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황학동의 모습에서 좀 노후된 데도 있고 또 뭐 본사 한국은행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의 물건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그 황학동에는 지금 2호선, 6호선의 신당역과 1호선, 6호선의 동묘 압력을 도보로 6분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합니다. 트리플로서 뿐만 아니라 신설동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그 교통 여건이 아주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투룸 오피스텔인데요. 투룸이 주거로도 가능하고 사무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총 10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29.98제곱미터이고요.
지역 시세로는 3억 5천에서 3억 6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에는 약 4천에서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세 개 이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이 세 개 노선이 다니는데 신당역과 동묘 압력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세계 5선이면 뭐 유동인구야 뭐 말할 네.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중구는 그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죠. 말 뜻대로 중구인데요. 네. 그리고 트리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도 편리하고요. 또 어느 지역이나 서울 전 지역은 물론 인근 수도권으로도 빠르게 환승하기가 쉽고 또 여기에 주변에 각종 시내버스 노선이 잘 갖춰져 있고 탄탄한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강남이나 강북, 광화문,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주변에 국립의료원과 이마트, 또 바로 명동, 백화점, 면세점 등 관광 쇼핑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또 인근에 굉장히 재래시장이 많은데요. 그릇도매 시장과 중부시장, 방산시장, 광장시장, 가까이에 신당동 중앙시장까지 굉장히 그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 주거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 주변으로 먹거리도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수도권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그 주변에 어울림광장에 국립극장과 충무 아트홀 를 관람하거나 또 이렇게 편리하게 또 주변에 지금 충무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골프나 수영, 헬스 등 체육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주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고요. 또 서울 도심의 명소인 주변에 남산과 조각공원, 장충당공원, 청계천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풍부하고 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주변 여건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까이에 근거리에 그 대학교가 동국대, 한양대, 고려대 등 가까운 그 최고의 대학도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학생 수요로 인한 고정적인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중구는 임대 수익률 1위 지역으로 주변에 도매업 그 상업 지역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지역입니다. 상업지 비율이 70%이고 주거지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 1인 가구 비율이 계속해서 강남이나 용산, 중구, 마포 중에서 중구가 38.2%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주변의 중구에는 지금 현재 사업장이 6만 3,640개의 사업장에서 직장인 수만도 약 40만 3천 명 정도가 인구가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그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약 1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주변에 지금 패션타운의 대표적인 쇼핑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대문이나 명동 등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구 구성이 고소득 직장인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투룸으로서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지역이 전부 다 그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그 주거로 사용하기에 좋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모님들의 노후에 월세 받으면서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투자 물건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라서 이 주거에 있어서 상당히 희소 가치가 돋보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가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개발 호재로 첫 번째로는 지금 중구 그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들 수 있는데요. 지금 한참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원래는 89개가 그 지정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다가 산업 거점 8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계나 정매, 시계, 인쇄, 공구, 유통 등 산업 거점으로 그 공간이 개발이 되고 또 주변으로도 그 호텔이나 오피스텔 주거 시설만 해도 약 100만 가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대문 안에 그 풍부한 수요와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지금 중심 업무지구죠. CDB의 중심 업무지구에 약 70만 명에 이르는 업무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배우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가 용산이나 강남을 넘어설 신서울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그런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중구는 지금 상업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여기에 동대문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었죠. 24시간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80%가 중구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소로 인기 많은 그런 관광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구의 의료관광 특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그 미 공병단 부지가 국립중앙의료원이 원래는 서초구로 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여기 지금 그 미 공병단 부지를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보건의 중추적인 그런 기관으로 중앙 그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진료 역량을 높여서 인구 절반인 약 2,500만 명의 수도권 그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많은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또 세종대로 지하도시도 그 잠실 야구장의 2배 규모로 그 조성이 되는데요. 종강역에서 광화문 또 시청 을지로 3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등 디귿자 형태로 12개 그 지하철 노선과 또 지상에는 30개의 그 대형 빌딩이 디귿자 형태로 그 끊김없이 연결이 되면서 지하에 보행길이 열리고 또 다양한 볼거리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중구의 대형 개발 호재가 진행됨에 따라서 더욱더 투자 가치가 높고 또 그 풍부한 그 임대 수요층으로 인해서 더욱더 앞으로 많은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새로운 업무 시설이 계속 생겨남에 따라 주거 시설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황학동, 투룸, 오피스텔, 자, 시세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 금액이 3억 5천에서 3억 6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 그 임대가는요, 3억 1천에서 3억 2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전세 시의 실투자금은 약 4천에서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세 시에는 지금 보증금 3천에 월 130에서 14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억 4,500의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7,500에서 8,500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중구 황학동 투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요, 3억 5천에서 3억 6천만 원 예상해 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4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7,500에서 8,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학동에서 오피스텔 투룸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까요? 네,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실사를 하실 수 있고요. 내부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테리어나 자재도 친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요. 전면이나 후면이나 다 막힘없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채광이나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 편의시설,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식탁, 또 북박이장, 건조대 설치까지 다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에 또 음식물 건조기까지, 샤워 부스까지 잘 되어 있어서 그만큼 입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1대1 주차가 다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음식물 건조기가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독특하네요. 그렇죠. 자,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해결 대부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강남 서초구의 그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주변으로 굉장히 우수한 교통망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강남 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업무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대형 개발 호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뭐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인지도가 있는데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 지역입니다.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해 수도권과 각지 전국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도로는 지하로, 지상은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리풀 공원과 함께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 교대를 비롯해 법조 단지와 업무, 상업지가 대부분이어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도 위치해 있어 전시회, 콘서트, 공연과 같은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타운 조성과 남부터미널 현대와 같은 대형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고 있어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역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입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의 그 남부터미널역이 도보로 4분 이내에 투자처를 위치했습니다. 먼저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유형의 네. 투자처인지 먼저 네. 설명하시면 돼요. 네, 2호선 서초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전철역도 트리플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46.06제곱미터입니다. 지역 시세로는 7억 9천에서 8억 2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에는 약 2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오피스텔 아파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으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봐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먼저 입지부터 한번 그 근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초동의 그 한 단계 커지는 미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그 핫한 그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약간 사람들이 그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오피스텔이나 호텔이 결합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주거도 가능하고요. 또 투자로서도 굉장히 가능한데 호텔로도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전세나 월세를 줄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가 가능하면서 또 전매도 가능하고요. 대출도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위치는 지금 서초동에 지금 계속해서 미래 가치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 그런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만큼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중심 상업지에 건축되어서 그만큼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고 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의 입지에 위치했습니다. 또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서초역이나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을 했는데요. 이 지역의 사당이나 방배동에서 바로 한 5분 정도면 넘어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입지해 있고요. 그만큼 강남을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죠. 또 우면터널이나 경부고속도로 서초 IC를 이용할 경우에 수도권으로 빠르게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고 주변으로 또 학세권의 교육 여건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서희초나 서울고, 상문고, 서울교대, 한국예술종합대학, 서울고등학교 등 강남 최고의 학군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좋은 지역입니다. 또 주변에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세브란스 강남 그 세브란스 병원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수요층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인근의 서초 법조타운과 검찰청 주요 관청의 업무 인구와 또 테란 업무타운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또 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었죠. 예술의 전당, 국립극악원, 또 악기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서리풀 터널과 서리풀 공원, 우면산 양재천도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풍부하고 산책하기에 좋으면서 운동하기에도 좋은 강남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교대 상권으로 주변에 인프라가 그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또 고급 호텔인데 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가 가능하면서 호텔 숙박업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그 아파트 대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고가인데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신혼부부나 노년의 부모님들 누구나 여유로운 주거 생활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전문직 또는 법인 사업자, 세컨하우스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전매나 대출 규제가 없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그 배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호텔과 그 오피스텔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 또 주택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주변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광고로 많이 나오죠. 트립하고 뭐 광고 이렇게 보시면 외국의 뭐 관광객들도 그 예약을 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호텔 그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호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강남의 주변 또 주거 환경이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서초동은 남부터미널에 위치해 있어서 수도권과 또 지방권까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플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초동의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초구는 지금 법원 검찰청 주변으로 원래 그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요. 지금 서초역 교대역 주변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재개발 촉진이라든지 용적률을 상향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지하에 경부고속도로 6.4km 구간이 지금 지하화되는데요.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복합 문화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그 업무 인구가 약 3만 명이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양재 IC, 서초 IC 주변으로 혁신지구 그 대기업 연구단지와 중소기업 그 연구 개발이 중심이 되면서 양재 그 시티테크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네. 여기에는 약 1만 5천여 명의 그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서리풀 터널 위에도 정보사령관 그 부지에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그 업무 인구가 약 3만 명이 유입이 됩니다. 그만큼 주변으로 많은 업무 인구가 유입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서초동의 그 호재로 지금 롯데 칠성부지 개발인데요. 여기에는 그 강남역 주변으로 지금 업무 타운이 들어오는데요. 롯데 타워가 그 잠실에 이어서 여기에 그 롯데 타워가 들어오는데요. 지하 4층에서 지상 47층으로 업무용 빌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도 상주하는 업무 인구가 약 3만 명이 들어오는 강남의 새로운 그 랜드마크로서 호텔과 문화 복합 그 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업무 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물건지 바로 주변에도 남부터미널 그 현대화 사업을 둘 수 있는데요. 지금 고층 빌딩 40층 높이의 2개 동이 들어오면서 주변으로 지금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담으로 쭉 되어 있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그 주변의 상권도 살아나면서 이 지역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르네상스 호텔도 지금 2개 단지형으로 개발이 되어서 38층 높이에 여기에 업무 인구가 약 8천 명이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그룹 복합지구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지하 6층까지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죠. 그리고 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105층으로 개발이 되면서 현대차 사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30여 개의 계열사와 포함해서 약 여기에 근무하는 인구가 7만 명의 유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 업무 인구가 약 12만 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만큼 뛰어난 미래 가치 네. 그리고 많은 수요층으로 인해서 네, 네. 계속해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많은 네.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생활용 숙박시설 현재 시세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 금액이 7억 9천에서 8억 2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시에 7억 7천에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전세 시에는 약 2천만 원의 투자금이 예상됩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260에서 27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을 약 5억 5천에서 6억 5천 정도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 실투자금은 약 1억 4천에서 2억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계속해서 실전 투자의 안목을 키워줄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말이죠. 스탠드업 홍수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서서 이제 또 안 떨고 잘하시는 분이라 또 스탠드업 홍수진 전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만나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예, 광진구 자양동은 한강변에 입지를 하고 있으면서 강남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교통망과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자양동에서 청담대교만 넘어가면 청담과 이 코엑스 삼성동 쪽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또 잠실대교 다리 하나만 건너면 잠실 쪽으로 접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강남에서 거주를 하다가 부모님하고 분가를 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자양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남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광진구 자양동은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등의 강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에 신규 아파트, 신축 주택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지역은 현재 노후된 주택들이 많으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규 주택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서 하셔서 그런지 손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한번 손을 써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지역의 광진구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광진구 자양동은요. 2호선 구의역 역세권 지역으로 뚝섬 한강공원에 인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 환경이 눈에 띄는데요. 야, 건대 입구역도 도보권에 있어서 역세권 대형 상권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권 종사자들과 건국대 학생들의 임차 수요는 풍부하고요. 뿐만 아니라 강남 업무단지의 직주 근접지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강남, 송파의 접근성이 상당히 훌륭해서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한강변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라 개발 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구의 자양 재정비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등 구의역 일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역 가치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의 모습 만나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2호선 구의역입니다. 구의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총 7층 규모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또 전용 면적이 약 41.64제곱미터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의 시세가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약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거의 중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는 자양동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오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자양동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처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룸이기 때문에 1인 가구부터 가족 단위 소유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양동의 생활 환경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에서 분가하는 세대가 있으면 자양동에 이렇게 집을 알아봐 주는 세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생활하기에도 실제로 현장 방문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우선은 구의역입니다. 2호선 구의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또 건대입구역도 도보로 약 6, 7분이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호선과 2호선을 모두 다 도보권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두정거장이면 잠실역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또 건대입구역에서 7호선 이용하시면 두정거장이면 청담역입니다. 이렇게 지하철 두정거장에 강남, 잠실, 또 이 잠실대교 다리 하나만 건너고 또 청담대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또 이렇게 잠실과 강남권으로 접근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주거지의 입지로서는 최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강변이라는 입지를 갖추고 있죠.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 얘기할 때 배산임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주변에 보시면 뭐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아차산공원 또 한강 뚝섬공원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주거의 쾌적성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또 건대입구 쪽에 상권이 잘 발달해져 있어서 주거의 편리성, 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 마트, 또 건대 이 도보, 골목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성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과 잠실 접근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아직 집을 이제 실거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강남구에서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은 뭐니 해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강남 3구일 텐데 이 강북에서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은 1위가 용산입니다. 가격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2위를 다투는 지역이 마포와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세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광진구의 아파트 가격이 약 4.4%포인트 상승을 했었는데 마포구가 3.7%포인트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마포보다도 광진구가 더 높은 매매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마포가 가격 면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신축 아파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진구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큰 상승을 이뤘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적인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 광진구 안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구의역 일대가 크게 변화하게 되고 또 동서울 터미널 개발 등 광진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형 개발 호재들의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양동이다. 최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교통과 또 병원 시설, 한강까지 살기 좋은 환경이 있어서 상당히 주목이 될 자양동이었습니다. 자, 한강변을 중심으로 또 어떤 개발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자양동은 지금 대형 개발 호재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1980년도에 조성이 돼서 지금 굉장히 많이 터미널 이용객들은 많은데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재탄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터미널로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 5층에서
되면서 지상 32층 규모로 공급이 되면서 터미널이나 주차장 부분은 지하로 들어가고 또 지상 공간에는 호텔이나 업무시설, 관광 문화, 유통 상업시설로 복합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지는 그런 호재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특히나 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요. 이 구의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 자양 사거리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 예전에 동부지검하고 동부지법 등 이제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송파 문정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데 이 부지와 연결을 해서 주변 지역을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복합타운이 한 10개로 이제 공급이 되면서 또 어떤 유통 상업, 마이스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양동, 특히나 구의역 일대는 현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어지면서 중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이 되겠다라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광진구 수건 사업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들썩들썩되고 있는 광진구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 지역 투룸 다세대 주택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이나 강남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어져 있는 시세입니다.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세가 약 3억 2,500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 시 실제 투자금 2,500에서 3천만 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합니다. 월세도 건대상권 대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인데요. 보증금 3천에 120만 원 예상이 되겠고 금융권 대출구 활용하신다면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자영동 투룸 다세대 주택 시세는요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해 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2,500에서 3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또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자양동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이 취소된 지역이다, 예정지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확인하시고 발품 팔아서 정확하게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조언까지 참고를 하신다면 정말 입지적으로는 투자에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처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석해 볼 지역 어딘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이번에는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인데요. 금천구 독산동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독산동이고요. 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1호선, 7호선 현재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향후에 신안산선 개통 호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또 이 가산 디지털 단지부터 독산역까지 이르는 이 지식산업센터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벨리라고 하죠. 약 1만여 개의 업체와 약 16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1,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바로 독산동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서울에서도 낮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천구 독산동이죠. 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또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뛰어난 지리적 입지를 자랑하는 독산구 아니죠. 금천구 독산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금천구 독산동은요. 서울 서남부권 교통의 중심축으로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강남 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고속화도로 진입이 편리하고 25개의 지선, 간선, 광역버스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1호선 독산역과 신안산선 개통까지 앞두고 있어 수도권 내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여기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탄탄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고요. 주요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고
독산동 우시장과 공급무지 개발로 인해 주거 환경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리적 장점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미래가치 상승이 더욱더 기대되는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또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금천구 독산동은 현재는 1호선 독산역을 중심으로 도보로 한 6, 7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인데 향후에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이 개통하는 예정역인 신독산역을 도보로 1, 2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1.5룸의 오피스텔로 총 15층 규모, 약 24제곱미터로 공급이 되는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이 지역의 시세가 1억 9,700에서 2억 500만 원, 채 2억이 안 되는 소액으로 또 투자 접근이 가능하시고 전세를 두고 투자를 하실 때는 약 1,000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1.5룸 오늘 오피스텔입니다. 네, 신안산선 신독산역 개통 시 초역세권 가치가 더해질 1.5룸 오피스텔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주변 환경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은 주로 1호선과 7호선을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독산역에서 이용을 하시더라도 도보로 한 7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고 또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7호선 또 주변의 서부간선도로라든지 또 얼마 전에 개통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강남과의 접근성도 한층 좋아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노선이 아직은 서울의 중심부인 여의도나 어떤 서울역 쪽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지금 신안산선이 2024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개통을 하게 되면 이 신독산역에서 여의도까지 약 12분이면 여의도를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서울과의 중심부와의 접근성이 한층 좋아지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또 이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독산역에 달하는 부분이 이 지역의 어떤 핵심 상권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독산역 주변에 가시면 대형 마트라든지 또 영화관, 또 지식산업센터들이 잘 점차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권을 이용하실 때 이 신독산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유동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 이 학군도 잘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이 안양천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주말이면 이 자전거 타시는 나들이객, 가족분들 나들이객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독산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예상이 되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고요. 독산동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강남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고속화도로에 진출입하기가 가장 유리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그만큼 기업들이 이동하기 편하고 일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또 경기도에서 서울을 잇는 서남부의 교통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되겠고요. 또 주변에 호텔이나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독산동입니다. 또 금천구 독산동 하면 우리가 이 지벨리, 가산디지털단지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예전에 신문에서 기사를 봤는데 강남역보다도 출퇴근 시간에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독산역까지 이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또 유입인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독산동입니다. 약 1만여 개의 업체가 있고요. 약 16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독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후의 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로의 이제 톡톡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상당히 뭐가 많네요. 입지가 상당히 훌륭한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호재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큰 호재는 역시 교통 호재입니다. 아, 그럼요. 예, 그렇죠. 지하철 노선이 하나 더 생기거나 도로가 생기거나 하면은 정말 그 지역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독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선이 지금 인천 대공원역에서 독산역까지 달하는 구간도 결정이 됐고요. 또 특히나 신안산선이죠. 이 안산에서부터 독산동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달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2024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개통하게 되면 독산에서 여의도까지 약 12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교통이 편리해지고 현재 배후에 이 지벨리가 있지만 지벨리 인구뿐만 아니라 여의도 근무하시는 분들 또 향후에 2차적으로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의도 유동인구와 서울역의 유동인구까지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독산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 지역에는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명물이었지만 현재는 비선호 시설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약 400억 원을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현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젊은 층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독산동 공군부지 이전 개발인데요. 지금 독산역 주변에 약 12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면적만 해도 약 4만 평이 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만한 큰 부지가 없는데요. 네. 주변에 지식산업센터와 연계를 해서 여기에도 뭐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유통시설, 상업시설,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독산동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어지는 앞으로 아마 한 5년 후, 10년 후에 독산동을 방문을 하시면 현재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보실 수 없을 만큼 크게 변화가 되어 있을 그런 지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밖에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또 금천구청 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 또 금천구 약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건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신안산선 신독산역 주변에 복합개발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입지보다도 신독산역은 향후에 금천구의 중심 상권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 접근하시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 아닐까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금천구에서 독산동이 아니고 정말 독주를 하는 독주동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정말 대단한 동네인 것 같은데, 뭐 아까 포인트를 보자면 신독산역에서 신안산역이 개발이 되면 12분 만에 여의도를 간다. 뭐 유튜브 한 편 보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 독산동 1.5룸 오피스텔 어떻게 됩니까? 네, 시세도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공하는 시행사 이제 이 지주 회사가 땅을 굉장히 오래전에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급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1억 9,700에서 2억 500만 원에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 1억 8,700에서 1억 9,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금 전세 시에는 약 1,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이 지역엔 또 월세가 굉장히 잘 나갈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안산선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 향후에 연결이 되면 여의도 또 서울역까지의 어떤 인구가 유입을 끌어당길 수 있는 곳이고 현재 현대 지식산업센터와 도보로 뭐 1, 2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높은 월세 수익률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3천에 70에서 80만 원, 또 금융권 대출금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면 네. 4,880에서 5,200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월세 투자 접근도 가능하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1.5룸 오피스텔 현재 시세 1억 9,700에서 2억 500만 원,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약 1,000만 원입니다.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4,880에서 5,2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산동 오피스텔을 볼 때 원룸이 아니고 1.5룸이죠. 네, 그죠? 네, 네. 이 원룸에 0.5룸을 더한 1.5룸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룸이 아닙니다. 1.5룸이고 사이즈가 넉넉하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1, 2인 가구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장 방문하셔서 두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알찬 정보를 통해서 저희 대부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Ready? Action!